안녕하세요. 인문결TV,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피커 애나입니다. 오늘도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네. 지난 에피소드에서 칠레 이야기 좀 자세하게 다뤄봤는데 그렇죠. 이번 주 남미 특집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전 무엇보다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어떤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를? 네, 남미 특집을 하기 전에 남미 음악을 또 살짝 우리 소장님께서 들려주신다고 그래서 기대가 돼요. 그 오늘 얘기는... 그리고 기타도 좀 많아졌어요. 평소보다. 예.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네.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남미 특집 시작하면서 하시기로 하셨어요.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 해주셔야 돼요. 아니 저기 뭐야 기타도 옆에 있고 뭐 준비하시는 거 있잖아요. 까먹고 있었어요. 안 돼요. 하셔야 돼요. 노래해. 연주해. 예, 어떤 거? 다음에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꼭 해야 돼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빼시죠? 하시기로 아니, 하셨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네. 남미 특집 준비가 안 됐었는데 어떡하지? 언제 하실 건데요, 그러면? 다음에 하면 안 돼요? 다음에 언제요? 안 돼요. 남미 특집 오늘로 끝낼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네. 와우. 와, 뭔가 멋있어요. 그거는 이제 목에다 목에 거는 거? 줄도 안 맞췄는데. 그러면은 네. 해볼게요. 예! 그 제목이 라 골론드리나. 그게 뭐예요? 라 골론드리나가 뭐냐면 제비예요. 오. 제비. 우리나라에서도 제비라는 제목으로 번역돼 나왔어요. 번안가요로. 조영남 씨가 부른. 네, 맞아요. 아하. 네네네. 네, 그 노래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스페인어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라 골론드리나. 골론드리나. 네. 예. 이게 원래는 멕시코 민요예요. ¿A dónde irá veloz y fatigada la golondrina que de aquí se va? Mas si en el viento se hallara extraviada, buscando abrigo y no lo encontrará. Junto a tu reja le formarás un nido en donde pueda la estación pasar. También yo estoy en la región perdida, oh cielo santo, y sin poder volar. ¿A dónde irá veloz y fatigada la golondrina que de aquí se va? Mas si en el viento se hallara extraviada, buscando abrigo y no lo encontrará. 와! 와! 소장님의 재발견! 오늘 준비 안 엄지척! 됐어요. 와! 야! 아니, 이거 스페인어로 네. 멋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뭐 멋있어요. 브라보 해도 되고요. 브라보. 예. 예. 와. 브라보 세뇨르. 브라보 세뇨르. 네. 예. 와, 멋있습니다. 이러고 다시 진지해지시는 거예요? 저 원래 진지하잖아요. 이 반전 매력을 어떻게 할 겁니까? 땀이 나는데. 야, 어머, 조영남 씨의 제비로 좀 익숙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원어 노래로 그리고 전 소장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이 노래는 잘 안 불렀던 건데 네. 좀 가사 틀릴까봐 지금 조마조마하면서 근데 전 불렀고요. 모르니까요. 저는 노래방 가면은 저거 네. 다른 거 많이 불러요. 끼엔세라라고. 네, 그건 그거 뭐예요? 혹시 아세요? 좀 몰라요. 이것도 아마 아실 건데. ¿Quién será la que me querrá a mí? 이거 알죠? ¿Quién será? ¿Quién será? ¿Quién será la que me dé su amor? ¿Quién será? ¿Quién será? Yo no sé si la podré encontrar. Yo no sé, yo no sé. Yo no sé si volveré a querer. Yo no sé, yo no sé. He querido volver a vivir la pasión y el calor de otro amor que me hiciera sentir, que me hiciera feliz como ayer lo fui. ¿Quién será la que me querrá a mí? ¿Quién será? ¿Quién será? ¿Quién será la que me dé su amor? ¿Quién será? ¿Quién será?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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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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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He querido volver a vivir la pasión y el calor de otro amor que me hiciera sentir, que me hiciera feliz como ayer lo fui. ¿Quién será la que me querrá a mí? ¿Quién será? ¿Quién será? ¿Quién será la que me dé su amor? ¿Quién será? ¿Quién será? ¿Quién será? ¿Quién será? ¿Quién será? ¿Quién será? 와, 브라보! 이 노래는 정확하게 제목이 어떤 뜻이죠? ¿Quién será? 네, 끼엔세라. 누구일까 이런 뜻이에요. 누구일까? 예. 누굴까? 누구일까? 누굴까? 예. 그렇죠. 멋있습니다. 저희 그냥 노래로 갈까봐요. 앞으로 시사하지 말고 네, 시사 말고 노래 유튜브 갈까봐요. 여러분 어떻게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야. 고개를 못 들잖아요 지금. 고개를 못 들. 근데 사실 노래를 이렇게 몇 사람 앞에서 부르는 게 사실은 더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가수들 만나보면. 네, 맞아요. 차라리 커다란 무대는 맞아요. 이렇게 괜찮은데. 수십 명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세상에. 전 이게 웬 영광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 복권이라도 살까봐요. 야, 잘 음정도 들었습니다. 불안하고 굉장히 막 하게 그랬었어요. 아니요, 근데 이런 날 것 그대로가 좋은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남미 특집을 위해서 사전 오프닝 공연을 우리 임상훈 소장님께서 멋있게 넘어가죠. 열어주셨고요. 빨리 넘어가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칠레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나중에 네. 좀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네. 지금 그게 근데 칠레만의 문제는 아니고 네, 예. OECD에 가입이 되어 있는 남미 국가들 가운데 그 칠레가 남미 국가로서는 어찌 보면 유일한 거죠. 유일하죠. 지금. 유일한 남미 국가 중에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칠레 상황이 그렇고 나머지 또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총선 이야기 많이 나오면서 국제 뉴스에서 좀 만나볼 수 있는 나라들이 몇몇 나라들이 있는데 네네. 이 남미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겠어요. 네. 남미 사실 그 최근에 선거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그 우리나라에 이제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만은 지난달 10월 27일 날도 대선이 네. 그 아르헨티나도 있었고 네네네. 우루과이도 있었고 대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그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그 1차 투표에서 네. 판가름이 났고 그다음에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판가름이 안 나서 11월 24일 날 2차 선거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 아르헨티나는 지금 정권이니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바뀌었죠. 네. 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지난번에 우리 그 칠레 볼 때 네. 칠레에서도 정권이 이제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왔다 갔다 2대2 예. 동점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 대통령 피니에라 대통령인데 우파
사퇴 압력을 받지만 본인은 내려올 의사가 없다.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 싸우고 있고 전쟁을 하고 있고. 전쟁 중이다. 뭐 이렇게까지. 네. 물론 그 말은 이제 많이 주워 담았지만 어쨌든 그 상황 인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남미 국가 중에서 사실 아르헨티나는 참 천혜의 자원과 살기 좋은 땅 그리고 과거엔 잘 살았던 나라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잘 살았던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잘 살았던 나라고 또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 소고기가 맛있고 아르헨티나에서 그리고 이제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키우는 소하고 이렇게 그렇죠. 방목하면서 워낙 그 큰 그러니까 자연 유산은 정말 좋은 곳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도 역시 상황이 굉장히 이제 안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지난번 대선 있었고 27일 날 10월 27일 날 대선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정권이 교체가 됐죠. 그 새로 페르난데스라고 하는 이제 후보자가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그러니까 아직은 대통령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선자인데, 그러니까는 우파에서 다시 이제 좌파로 교체가 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아르헨티나 하면은 과거에는 또 유명한 그 페론이라고 하는 저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냥 여러 대통령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르헨티나는 그 페론주의라고 하는 것이 페로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정치 어떤 그 사상 중에 하나죠. 근데 페론주의를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주의하면 이게 그럼 진보 성향에 가까워 보수 성향에 가까워 뭐 이렇게 부터 시작을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이건 진보 보수라고 나누기가 되게 어려워요. 굳이 나누자면은 그러면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그 국제주의냐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냐 이런 분류의 도구도 있잖아요. 네네. 그거로 나누자면은 이제 그거는 민족주의에 이제 그쪽에 가까운 가깝고,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자국 중심주의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이 또 이렇게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집어넣기도 해요. 네. 근데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그 가끔 다른 그 맥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계층에게 이제 더 어떤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포퓰리즘에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런 복지주의가 다 포퓰리즘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안 되고 저는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국민이 이제 주체의 입장에서 내가 이제 권리를 주장을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권리 주장이 주인으로서 이제 권리 주장이냐 아니면 객으로서의 권리 주장이냐 그냥 받아 먹기만을 원하느냐 그렇죠. 아니면 내가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에 합당한 어떤 의무도 명확하게 그렇죠. 하고 책임도 명확하게 하고 감시도 명확하게 할 수 그렇죠. 있는지에 대한 식당으로 제가 이제 비유를 많이 들었잖아요. 식당 주인으로서의 권리, 권한 이런 게 이제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이제 국민이라는 것이고 객으로서 식당에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나한테 주는 맛있는 음식과 이제 권리만 찾으면 되는 것이 내가 굳이 거기 들어가서 관여할 일은 없다는 거죠. 싫으면 내가 그다음부터 안 오면 되는 거지. 그런 식의 권리를 찾기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포퓰리즘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이 아르헨티나의 그 페로니즘을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왜 이게 어렵냐면 그리고 간단하게 그 페론주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우리가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나누는 가치에서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그 복잡한 추상적인 이념 문제로 들어가지 않고도 그러니까는 나는 페론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진보 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보수 쪽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이게 그 균열이 생기겠죠. 그래서 실제로 균열이 많이 가고 그래서 우린 페론당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페론당이라는 건 없고 그냥 쉽게 그냥 페론주의 당이라고 해서 부르는 거고 정의당이라고 거기도 있어요. 우리나라 정의당하고는 다른데 그러니까 정의당이라고 하는 당이 페론주의 당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그 정의당이 집권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정의당이 다 똑같은 정의당이 아니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이 계파가 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게 진보적 파벌이 있고 보수적 파벌이 있어요. 이 두 파벌은 거의 두 서로 다른 정당이라고 봐도 될 만큼 서로 달라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쪽에서 됐다가 이쪽에서 됐다 이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페론주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페로니즘을 받아들이긴 하되 네. 정당의 색깔은 달리한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페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 네, 네. 그리고 페론은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뭐 국부라고 할 정도로 어허. 이제 그 가치를 공유한다라고 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네. 그 유사한 예를 들자면은 저기 조금 좀 다르지만 유사한 예를 들자면 프랑스의 드골과 네, 같은 네. 사람이에요. 아.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프랑스에서도 그 골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예, 드골주의자들은 주로 우파죠. 그렇지만 좌파도 있어요. 그렇죠. 좌파 중에서도 드골주의자가 있는데 드골이라는 사람은 그 전에도 한번 누가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긴 해요. 그 자크 시락 최근에 프랑스 네, 네. 전 대통령이 이제 죽었는데 네. 사망 뭐 서거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죽었는데 시락 대통령에 대해서 좀 평가를 이야기를 해달라는 예, 그런 예. 질문이 있으셨는데 네. 그거 계속 미뤄지는 것보다 이제 간단하게만 요 기회에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린다면은 시락 대통령 같은 경우가 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드골주의자다 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제 사람이죠. 그러니까 드골주의가 뭐였길래 그러냐? 민족주의자라고 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독일의 그 점령 당시에 독일에 맞서 싸웠던 레지스탕스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사령관격이었던 네, 네, 장군이었으니까 런던에 본부를 두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지휘를 하고 이랬던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좌우파가 다 같이 그 드골 그렇죠. 장군 밑에 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독일이 물러나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의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되면서 본인이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 미국의 도움을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뒤에 줄 서는 거는 거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나토에서도 나가버리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뭐 좋을 일은 아니지만 뭐 핵 개발을 한다든가 네. 그러면서 자국 노선 흔히 우리가 말하는 프랑스의 코테 높은 네, 프랑스 네, 네. 그게 이제 드골주의예요. 나는 누구 뭐 미국 뒤에 쓰지도 않을 거고 프랑스 문화 뭐 예. 이런 거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약자에 대한 보호, 사회망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우파인가 싶을 정도로 그 진보적인 그런 색채도 많이 들어가 있는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락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선을 물려받은 마지막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시락 대통령을 보면은 물론 젊었을 때도 이 사람이 약간 진보주의자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파가 됐지만 네. 이 사람의 이 정치 색채를 보면은 우리나라에다 갖다 놓으면은 좌빨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색깔들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네, 네. 이게 이제 프랑스의 드골주의라는 거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드골을 숭배하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좌파 정치인들도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그게 이제 드골주의를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나서 네, 네, 이제 네. 상황이 그렇다는 건데 예. 이게 아르헨티나로 갔을 가져오면은 때는 페로니즘이 되는. 그렇죠. 페론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페론도 그런 거거든요. 그 뭐라고 할까요? 좀 민족주의적인 그런 색채에다가 네. 자국 중심주의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네. 약자에 대한 보호망. 그래서 이제 지금 지원을 많이 이제 한다든가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쪽에 관심을 방점을 더 찍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네. 좌파가 나오고 우파가 나오고 우파가 이렇게 됐던 날 거예요. 수도 있고. 그러니까 페로니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그렇게 쳐버리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지금 현 대통령 이번에 패한 대통령 마크리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번에 선거에 나갈 때 부통령 후보를 또 페론주의자를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게 뭐야 페론주의가 도대체 뭐 어디에 있는 거야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예요. 페론주의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마크리 대통령이 패하고 졌죠. 페르난데스 당선자 이제 차기 대통령이 이제 될 건데 그 이번에 당선된 그 페르난데스가 누구였냐면은 그 과거에 그러니까 마크리 대통령 있고 그 마크리 대통령이 그 전에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라고 하는 이름이 또 거기도 페르난데스인데 네. 그 대통령이 있었죠. 여성 대통령인데 누구였냐면은 그 전임이었던 키르치네르 대통령의 부인. 이 나라는 좀 부인이 이렇게 대통령을 이어받고 이러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과거에 우리 아까 페론 얘기할 때 페론하면 유명한 에바 페론. 그렇죠. 에바 페론. Don't Don't cry for me, Argentina. 네. 그 사람도 이제 근데 사실은 그 페론 대통령에 이어서 대통령 된 사람은 에바 페론은 아니고 네. 이사벨 페론이라고 그러니까 에바 페론이 두 번째 부인이고 네. 세 번째 부인이 이사벨 페론인데 네. 이사벨 페론이 이어서 대통령을 또 했어요. 물론 선거에 의한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어받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바로 키르치네르 대통령을 이어서 또 부인이 네. 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가 대통령이 됐었죠. 그 두 사람 네스트로 키르치네르하고 그 저기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하고가 그 페론주의 중에서도 좌파. 그러니까는 이 아까 제가 정의당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정의당 소속 이렇게 얘기하면은 혼동이 와요. 사실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정의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 큰 차이가 그 밑에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진보 성향의 두 대통령이 있다가 그 다음에 마크리 대통령이 됐는데 갔다가? 현재의 그 페르난데스 당선자는 네. 그 전임 키르치네르 대통령 때에 이제 장관도 지내고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부인이었던 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인기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본인이 사실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4년 중임제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할 수도 물론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 다시 나오니까 중임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가 이번에 나올 수도 있었는데 나오지 않았던 것은 비토 세력이 좀 있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부통령 후보로 나오고 사실은 뒤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서 이제 페르난데스를 과거에 장관했던 그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해서 이제 결국 된 건데 아르헨티나 문제도 우리 앞서서 칠레 얘기했을 때와 마찬가지예요. 아르헨티나의 큰 문제는 빈부격차. 이거는 뭐 남미의 모든 국가들이 빼놓을 수 없는 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까 저기 칠레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라는 큰 손이 그 몇 명의 소수 이게 부자들에게 영향만 이렇게 탁탁 미쳐가지고 이제 주무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제가 칠레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죠. 국민의 절반이 부의 2.1%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그 소수 재벌 몇 명만 움직이면 국가가 휘청휘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현대 그 신자유주의적 그 자본주의를 이 소에다 코 껴가지고 끌려가는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는데 코에다만 그거 하나만 딱 끼잖아요. 그러면 뭐 수백 킬로가 되는 소도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그거예요, 그냥. 그 소를 끌고 간다고 그 육중한 몸을 다 이렇게 밀고 되진 않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코만 싹 끌고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는 딱 그 코만 끌고 가면 돼. 이게 이제 아르헨티나도 이제 똑같은 것이고요. 그 빈부격차하고 그다음에 국가의 부채. 아르헨티나가 2000년대 초반에 국가 부채로 한번 이렇게 휘청 넘어갔었죠. 그래서 이제 외자를 많이 유치를 했는데 우리 뭐 항상 그렇지만 외자가 들어올 때 그냥 해주나요? IMF나 세계은행이 가져가는 게 나중에 훨씬 더 많죠. 그렇죠. 그거를 하는 대신에 어마어마하게 허리띠 조르라고 하는데 허리띠를 그럼 대기업이 조를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대기업은 이제 살짝 좀 많이 조른다고 해도 먹고 살만 하잖아요. 서민은 거기서 살짝만 조르라고 해도 서민은 휘청하는 허리 끊어지지. 서민은 살짝 조르면 허리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문제도 다른 그 남미 국가들 앞서서 그 전편에서 칠레를 얘기할 때처럼 국가의 부도
그러니까 부도의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가의 부채가 너무 그러니까요. 많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빈부격차가 크다는 빈곤율도 빈곤율이 엄청나게 한가하고, 네. 심각하다는 거. 네. 이런 것이 이제 결국 문제가 돼가지고 남미의 모든 국가들의 공통적인 그 근본적인 과제는 이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뭐냐면은 이 빈곤율을 줄여야 되는 것, 그다음에 빈부격차를 줄여야 되는 것, 이게 결국은 이제 관건인데 그렇게 되려면은 그 국민들의 이 구매력을 높여줘야 되는 네네. 거고, 그다음에 교육 수준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심각한 시급한 문제라는 네네.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는 그 좌파 정권으로 갔다가 우파 정권으로 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항상 거기 갈림길이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우파 정권으로 갈 때는 뭐냐면은 칠레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 신용 기구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겁을 많이 주잖아요. 신용 떨어뜨리고 이렇게 되면서 그 좌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렇죠. 좌파 정권 들었을 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 자극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돈이 점점 없어져 간다 이럴 때 이제 외자를 이제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는 거, 외국 자본을 유치해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가 높아지면은 우파 정권으로 갔다가 네. 가 보니 또 이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이렇게 되면 더 좌파 정권으로 갔다. 결국 계속 이러고 있는 건데 근본적인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도 아르헨티나에서도 조만간 이제 그 부채를 이 국가가 감당이 어려운 상태로 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에 닥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 뭐 인문학적 시선으로 보는 어떤 국제 문제를 볼 때 꼭 그 알아야 될 문제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수치 문제고 어떤 경제 전략 문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그 헤어컷이라고 머리 자르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길다 싶으면 그냥 툭 잘라버리는 건 빚을 좀 탕감해 준다는 그런 방법, 그리고 아니면 좀 연기해 달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 방법, 이 갈림길에 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도 페르난데스 대통령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있는데 아마도 연장을 해달라는 쪽으로 아마 갈 것 같은데 그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근데 진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이 외부의 압력부터 찾아내야 돼요. 어쨌든. 네.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럼 고립주의로 가자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는 사실 계속 이 뱅뱅뱅뱅 이렇게 물려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데 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아르헨티나도 이번에 좌파 정권으로 교체가 된 것이고 칠레에서도 우파 정권이 들어선 그 피니에라 대통령에서 문제가 폭발이 돼가지고 지금 네, 그렇죠. 저렇게 큰 위기가 온 것이고 다음번에는 제가 우루과이 얘기를 한번 우루과이? 해볼게요. 네, 우루과이의 경우도 정권이 지금 우루과이 경우는 좀 특이해요. 정권이 바뀌지 않고 이제 지금 10년 넘게 좌파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좌파 정권이 또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능한지 그 얘기를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멕시코도 좌파로 바뀌었죠. 멕시코도 대표적으로 좀 우파 정권이 많이 서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도 최근에 좌파 정권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이게 가용하다면 오늘 말고 다음에 그 미국도 같이 어쨌든 이 미주 대륙에 있잖아요. 미국이 과거에 비해서 진보적 가치가 상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남미 특집 기왕 하는 김에 좋아요. 오늘은 아르헨티나 했고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우루과이를 좀 자세하게 다뤄볼 텐데 또 저는 어쨌든 오늘 어딘가에 막 대서특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임상훈 소장님의 노래 실력을 드디어 갑자기 그 얘기를 또 다시 수미상관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뭐예요?
뒤가 맞아 떨어지는. 오. 네네. 자 오늘 굉장히 이거 좀 가수미. 예, 그렇죠. 어딘가 좀 데서트 필요하고 싶은데 어디다 가지? 일단은 인문결 TV 여러분들이 입소문을 좀 많이 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면 노래도 들을 수 있어. 스페니쉬 노래도 들을 수 있어. 잘 들었습니다. 다음엔 프랑스 노래로 한번 하는 걸로. 오, 샹송으로. 샹송. 다시요? 샹송. 샹송으로 예 기대감을 높여주고 계시는데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